삼성전자 실적 발표하고 나서 SK하이닉스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더 잘 가고 있었는데 오늘은 좀 쉽니다.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것도 분명히 하나의 이유가 좀 되는 것 같아서 지금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과 관련된 이야기, 이게 과연 삼성전자의 주가나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함께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을 함께 보시죠. 자, 지금 삼성전자의 평택 캠퍼스에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계속해서 이 노조원들이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다음 달에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원,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라고 해서 초기업 노조와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 삼성전자 노조행동 이렇게 세 노조가 지금 합심을 해서 투쟁본부를 만들었고 어제 4만 명 참여하는 결의대회, 직원이 4만 명, 삼성전자 직원이 총 한 12만 명 넘거든요. 근데 그중에 4만 명이 참여를 했으니까 결의대회일 뿐이긴 하지만 어쨌든 꽤나 참여율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러면서 만약에 사측과의 협상이 되지 않으면 5월 21일, 다음 달 21일부터 6월 7일까지 18일 동안 총파업을 하겠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삼성전자가 파업을 하게 되면 삼성전자는 역사상 두 번째 파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2024년 7월에 한 25일 동안 총파업을 했는데 그거에 이어서 창사 이래 1969년에 삼성전자가 창사를 했는데 그 이래로 두 번째로 파업을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노조 측과 사측이 도대체 뭐에서 지금 이견을 보이고 있는 걸까요? 내용을 좀 체크를 해보면 자, 노조에서는 일단은 이 성과급을 잘 지급을 해줘야 된다. 합당한 수준의 이런 이익 배분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이익 배분을 할 수 있는 이런 관련된 성과급을 보장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삼성전자에도 좋은 인재들이 찾아온다라는 거죠. 요즘에 SK하이닉스가 성과급도 잘 주고 연봉도 높아지고 돈을 잘 번다니까 최근에 SK하이닉스가 취업하고 싶은 기업 1위로 많이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삼성전자가 약간 자존심이 상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노조 측에서 얘기하는 건 이 성과급 제도를 투명화하고 상시로 이걸 논의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노조 측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요구하는 것은 연간 영업이익의 15%의 재원을 마련해서 이것을 성과급으로 지급을 해달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상한선, 지금까지는 연봉의 50%의 성과급 상한선이 존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폐지하자는 겁니다. 성과급을 상한선을 위에 천장을 없애달라. 계속해서 더 돈을 잘 벌면 성과급을 더 많이 벌 수 있게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요구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SK하이닉스가 이 상한선을 폐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처럼 우리도 상한선을 폐지하자. 우리가 돈을 더 잘 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상한선이 있냐라고 노조 측에서는 이야기하는 거죠. 자, 사측에서는 뭐라고 하는 거냐? 자, 좋다 이겁니다. 특별 포상 형태로 경쟁사 예를 들면 SK하이닉스겠죠. 경쟁사 웃도는 수준으로 보상은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성과급 상한 폐지 이것에 약간은 사측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성과급 상한 폐지는 R&D 투자도 해야 되고 미래사업 재원으로 확보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상한선을 폐지해서 그 성과급의 재원이 점점 늘어나게 되면 투자하는데 약간의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투자를 해야 되는 돈을 성과급으로 지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좀 막아야 된다라고 사측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측은 미래 투자를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노조 측은 인재 확보를 하기 위해서 합당한 성과급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해야 된다라는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를 볼까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지금 SK하이닉스를 자꾸 예를 들면서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비교를 해봤어요. 도대체 얼마를 받는 건지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이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를 한번 보수적으로 잡아서 삼성전자가 300조 정도 영업이익 찍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SK하이닉스 한 250조로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성과급의 재원은 SK하이닉스는 어떻게 잡았냐? 영업이익의 10%를 이 재원으로 삼자. 그러니까 25조 원이 되죠. 삼성전자는 300조 원에서 영업이익 아까 노조 측이 요구했던 15%면 45조 원이 됩니다. 그러면 SK하이닉스 직원이 34,500명 정도가 되고 삼성전자는 12만 5천 명 정도가 되죠. 그러면 n분의 1을 해보면 계산이 나옵니다. 자, SK하이닉스는 첫 해에 일단은 80% 지급하는 걸 조건으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한 5억 8천만 원 정도를 올해 성과급으로 받을 수 있게 되죠. 삼성전자는 인원이 아무래도 더 많기 때문에 재원은 더 많지만 인원이 더 많아서 아마 3억 6천만 원 정도. 그리고 특별하게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실적이 좋아지는 건 반도체 메모리 사업 때문이잖아요. 메모리 사업부에는 조금 더 보너스를 더 지급을 해서 아마 6억 원 정도를 지급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또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보다 또 그렇게 많이 요구하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또 들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절대 액수가 크고 직원 수가 많으니까 1인당 받는 액수가 또 SK하이닉스만큼 크지 않다라는 생각도 들죠.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하지만 또 한쪽에서는 우려감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우려의 목소리도 분명히 있는데 자, 이제는 이 삼성전자의 성과급 지급이 예전에는 이게 단순히 사측과 노조 측의 이견 차이였다면 이제는 주식시장이 워낙 활발해지고 삼성전자의 주주분들이 너무나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주주들의 이야기도 이런 이 노조와 사측의 협의에 분명한 또 하나의 목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 주주들 500만 삼성전자 주주들이 하는 이야기는 자, 좋다 이겁니다. 지원 성과급 45조나 배정을 하게 되면 아니 우리가 회사의 주인인 또 한 축인데 주주들에게는 지금 올해 연 11조 원밖에 배당을 안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 것이냐라고 주주들은 또 지금 반발을 하고 평택에서 지금 소액 주주들의 시위도 함께 있었답니다. 그런 일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고요. 만약에 파업이 현실화돼서 손실이 나타나게 된다. 이러면 노조가 기업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강하게 항의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러면서 또 추가적으로 지금 삼성전자 노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숫자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직원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아니 한국노총, 민주노총만큼 세력이 큰 이 절대 숫자가 많아진 노조인데 여기는 견제할 수단이 없다. 사측에서도 이게 컨트롤이 안 되면 주주들에게 분명하게 이익이 훼손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주주들도 약간의 우려의 목소리를 분명히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JP모건을 포함해서 해외 투자자들 쪽에서는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파업을 하게 되면 웨이퍼 제조보다는 어쨌든 노동 집약적으로 작업을 하는 모듈 패키징이라든지 출하 단계에서 분명히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게 노동 비용 증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실적에 약간의 미스를 줄 수도 있다라고 우려스러운 이야기들을 JP모건을 포함해서 아시아의 매체들 그리고 이런 전문 메모리 반도체 전문 분석 업체들이 삼성전자 지금 파업할 타이밍인가에 대해서 물음표를 그리는 그런 쪽들도 꽤나 많이 있다는 사실도 한편에선 저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면 KB증권에서 이러면서 지금 삼성전자 파업 후에 우려에 대한 분석을 좀 내놨는데요. 2년 전 파업과는 약간 다른 상황이다라고 좀 분석을 해놨습니다. 2년 전에 파업을 했을 때는 그 당시에는 노조원의 한 15% 정도만 참여를 했었던 것이고 교대 근무를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크게 생산 차질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만약에 파업을 진짜로 하게 되면 전체 노조원의 한 30-40%가 참여한다? 한 3-4만 명 정도가 참여하게 되면 분명히 생산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을 해서 파업이 18일 동안 다 지속이 된다. 파업이 계속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파업이 18일 동안 하고 끝나더라도 이걸 생산 라인을 다시 정상화시키고 재가동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2-3주가 더 걸리기 때문에 만약에 6월 20일 정도에 파업이 끝난다 해도 7월, 8월 정도가 돼야 정상화되는 라인의 복구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것들은 분명히 생산 차질에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러면서 글로벌 공급 차질, D램 쪽에서는 한 3-4%, 낸드 쪽에서는 한 2-3% 정도 공급 차질을 빚을 수 있는 물량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의견 제시했고요. 이러면서
지금도 타이트한 메모리 수급 환경인데 이런 것들 때문에 가격 상승의 압력도 있을 수 있다. 아니면은 신뢰 문제도 약간 생길 수 있다라는 그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또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정당한 이익의 배분의 무게를 줄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노조가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인가?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한번 잘 판단해 보시고 투자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